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감정은 사람마다 느끼는 형태가 다 다르겠지만 크게 나눠서 보면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경향이 있어요. 말하자면 나 자신과 자꾸 멀어진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과 달리 사는 날이 많아질수록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 혹시 느껴보셨나요?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감정도 약간씩 다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거리에서 중년 남성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회사에서 상사에게 훈계를 들어 어쩌고 저쩌고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상하죠? 기분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자신의 진짜 감정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어른이 되면 가짜 감정으로 자신을 포장할 때가 종종 있어요. 만약 아이들에게 지금 기분이 어떠니? 라고 물어본다면 좋아요 또는 좋지 않아요 라는 대답을 했을 거예요. 방금 전에 어른이 되면 자꾸 가짜 감정을 진짜 감정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느낌으로는 당신이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오해받는 느낌이야. 라든지 내가 느끼기에 당신이 날 압박하는 것 같아. 또는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느낀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게 진짜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느낌이 아닌 상대방에게 품은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타인을 보며 내 판단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내가 느낄 때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말은 사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표현을 한 내 진짜 감정은 어떤 걸까요? 슬프다, 비참하다, 우울하다. 이런 감정이 맞겠죠. 이게 진짜 내 감정입니다. 감정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안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건 내 감정이 아니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 감정이 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진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 감정이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 하는 거고요. 책임을 진다는 건 스스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내가 조절하는 동시에 누구도 내 감정을 함부로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이성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다면요. 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을 때 이성 친구는 무슨 소리야? 나는 너를 아주 잘 이해해. 라며 대꾸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나 이런 것 때문에 실망했어. 이렇게 말하면 이성 친구는 뭐라고 답할까요? 아니야, 너는 실망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까요? 오히려 왜 실망했어? 라며 내 감정에 대해 물어보겠죠. 이처럼 내 진짜 감정을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선 누구도 간섭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넘어져 아프다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요. 엄마가 이렇게 반응하면 어떨까요? 뭐 별로 심하지 않네. 금방 괜찮아질 거니 또 그쳐? 아이는 아파도 말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겠죠. 넘어질 때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한다면 아이는 진짜 감정을 숨기게 될 겁니다. 어릴 때부터 진짜 감정을 숨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점점 소외됩니다. 부모는 단지 아이를 달래려고 한 말인데 말이죠. 이런 식의 표현으로 양육한다면 아이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게 할 수 있어요. 주변을 의식하게 만들어 정서적인 발달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겠죠.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가져야 마땅한 감정과 갖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감정, 이런 감정을 구분해서 배우게 됩니다. 갖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 감정은 자꾸만 억누르려고 할 거예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은 숨기겠죠. 그러다 보면 진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서 화가 나는 상황에 속이 막 부글부글 끓을지라도 아무 말도 못하고 참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 막 분노하는 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사람에게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잘 알지 못하더라도 분명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감정도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과 말 때문에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 거고요. 긍정적인 감정은 크게 상관없겠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아픈 곳이 있는데 그걸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 그런 걸 평생에 걸쳐 반복한다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라고 해서 건강하기만 할 순 없겠죠. 상처가 났는데 자꾸 덮어두려고만 한다면 더 큰 병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상처를 치료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에요. 누구보다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지 잘 아는 사람도 바로 나고요. 그리고 똑같은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겠죠. 상대방 때문에 내가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상대방이 내 감정을 알아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 그 사람 때문에 아팠다면 내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전달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내 감정은 내가 조절하고 치료하면 됩니다. 감정은 나를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예요. 나만 너무 소중해 라며 과잉보호를 하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함부로 방치해버리는 것도 좋지 않겠죠. 나 자신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나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까지 서로 다치지 않게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해요. 내 감정은 이런데 당신 감정은 어떠니? 하는 식으로 오해와 상처가 생기지 않게 말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숨기느라 또는 상대방의 감정을 평가하느라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